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죠. 2012년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도식에 참석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국립묘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이라 저에게는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는 구미에서도 그렇고요. 서울 현충원에서도 추도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표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네.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었고 네.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그때 하여튼 1979년 됐으니까 그 벌써 뭐 30 이제 몇 년째입니까? 37년째입니까? 예, 37주입니다. 37주인데 오늘도 참석도 못 하시고 이런 불행한 일이 났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예, 국정이 어떻게 보면은 뭐 농단이라는 말은 뭐 맹자가 썼다고 그래요. 예. 높은 언덕에 올라서 장사하는 사람이 좌우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농단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뭐 농단이라고 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뭐 국가 비밀 남북 뭐 문제부터 뭐 인선 비서실장 인선부터 모든 문제가 하여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그것도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이루어졌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볼 면목이 없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최순실 씨하고 인연이 황 의원님 대통령하고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언제 처음? 지금 뭐 나오는 것은 이제 예. 그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문세광한테 이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75년도에 그 당시 뭐 이제 복사라고도 불립니다만은 정확하게 뭐 이제 우리나라 정통교단에서 안수를 받은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어요. 예. 어쨌든 간에 최태민 씨가 이제 편지를 보내갖고 뭐 유경수 여사를 그 뭐 꿈에서 만났다. 예. 도와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구국 여성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새만 봉사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로 당시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명예 총재로 이제 모시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쭉 참석을 안 해왔지만 예. 사실 참석하셔서도 조금 선친을 뵙기가 좀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런 최태민 씨와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도는 걸 놓고 친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싫어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최태민 씨가 당시 이제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고 약간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중앙정보장 요즘은 국정원장이죠. 예. 바로 김재규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괜히 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영예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가 74년 중앙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죠. 거기 나오면 그 김영우 회고로도 나오는데 유경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서 박근혜 영예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꿈에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박근혜 그때 영예한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뭐 거기 내용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세 통인가 쓰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희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길을 비켜줬다는 걸 왜 모르느냐. 너희 시대라는 거 박근혜 시대가 열린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리고 유교사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나 최태민을 통하면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게 20대에는 기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 불행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공황에 빠진 심리에 최태민 씨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때 면담에서 친해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농단을 또 하고 돈을 기업들한테 뜯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들으니까 거기 그때 선우련이라고 청와대 비서관 하던 사람이 비망록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김재규하고 박근혜 딸을 하고 대통령이 삼자 대면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박근혜 그때 영예가 좀 억울하다, 봐달라 뭐 이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 나중에 김재규가 12.6 시해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저 최태민, 박근혜 이 관계도 언급을 했죠. 잘 풀지를 못했다. 거기에 대한 그 분노 이것도 있다고 김재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은 40년이 넘는 악연 중의 악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국정을 농단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이 11.6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됐다라고 김재규 부장이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어제 차재현 교수님 나오셨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고 힘이 됐었다. 그 어려운 시기라는 게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후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 그 19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20대 중반에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나면 그걸 헤쳐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가족이죠. 그러니까 저 예. 자신의 그 가족이라면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이 박근영 씨와 박지만 두 동생인데 그 두 동생보다도 사실 더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때 당시는 아마 최순실 씨보다는 최태민 씨를 더 의지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 그 형제들 간에 그것도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왜 우리 누나가 왜 우리 언니가 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약간 좀 아버지가 재임 시절 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분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뭡니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았던 유경재단을 예.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이 그 가족들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예. 그 과정에서 이 최태민 씨 일가가 이 그 박근혜 당시 그 박근혜 씨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싸고 도는 과정에서 예. 완전히 그 건널 수 없는 형제들 간의 불화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0년이었죠. 1990년에 당시 유경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예. 최태민 목사,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가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그 전행을 한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예. 박근영, 박지만 이 두 분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거죠. 아, 진정서요? 예.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이 지금 최태민 일가로부터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구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그래서 유경재단의 운영권을 예. 박근영 씨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지금 이제 멀어진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상대적으로는 예. 최태민 씨의 딸이었던 최순실 씨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박지만 씨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피보다 더 진한 물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형제하고는 좀 멀어지고 오히려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하고 더 가까워지는 형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요. 네. 그냥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때 재단을 놓고 분규가 나서 그랬죠. 싸움까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이가 험악해졌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혈육이라서 그런지 박지만 씨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느 정도는 화해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박근영 씨하고는 지금도 이제 그 앙금이 계속되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하 변호사님, 그때가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면 80년대부터 90년대 저게 들어오기 전까지요. 그쵸. 그때 늘 최순실 씨가 옆에서 보살피고 살펴줬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전해지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는 지금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당사자들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커터칼 테러 예, 다녔을 예. 때 제일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병실을 지키면서 간호를 했던, 그리고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을 때 자택도 출입하면서 간호를 했던 것이 최순실 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친밀도였으면 이전에 그 18년 동안에, 그러니까 79년부터 97년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에 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 그러면 유경재단에 관여하고 했으면은 계속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갔다고 봐야죠. 예. 네. 그런데 예.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상하 관계가 좀 뚜렷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상하 관계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라고 봤을 때. 그래서 네. 대통령이 둘이냐 소리도 나오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평가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자료 화면들을 보면은 뭐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새마음 그 대학생들 뭐 행사할 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뭐 저거는 수평 관계로는 좀 안 보이잖아요. 수행하는 사람 모습으로 보이지. 근데 어제 TV조선에서 나온 옷 고르고 막 이럴 때 그 최순실 씨의 뭐 이런 그 좀 바디랭귀지 같은 거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그 액션들은 저 때의 모습은 아니죠. 예. 속보가요. 검찰이요. 최순실 씨가 9월 초에 독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종착을 갖췄는데 입국 기록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요. 유럽 어딘가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유영건 대표님. 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최태민 씨부터 해가지고 정유라 씨 유혹도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고 악연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풀지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최태민 씨가 편지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정유라 씨 이거 2대 엉터리로 입학하고 학사까지 바꾼 거 이게 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하여튼 최순실 씨가 특히 핵심인데 그거는 금방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기업으로 말하면 지금 공동 경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그 구한 말에 황헌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진령군이라는 말이 납니다. 진령군. 그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피난가죠. 목숨을 경각에 달려서 충주까지 도망가요. 거의 뭐 맨발로 도망갔어요. 충주까지. 근데 거기에 무당이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찾아와서 꿈에 그 중전 마마가 나타나서 그 찾아오라고 계시가 와서 여기 찾아왔다. 그러면서 중전 마마는 8월 초에 황궁할 거다. 궁궐로 돌아갈 거다. 근데 그때 명성황후만 해도 목숨이 경각에 걸려서 언제 살지 죽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황궁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근데 딱 맞춰서 8월 초에 궁으로 명성황후 민비가 돌아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진령군 무당이 진령군 왕자 칭호를 받아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인사, 비리, 뭐 장차관들이 누나라고 하고 이 정도로 지금 최순실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동 경영이고 이 CEO,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고 오히려 눌림을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길을 못 피고 그래서 대통령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말 정도로 줄 거를 어제 대통령은 뭐 문건에 대해서 뭐 인사말이나 이런 거 수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게 수정이 아니잖아요. 또 취임 초에만 잠깐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03년 2월 달에 취임했는데 2004년 말 거 고친 거 뭐 그때 비서실 바꾼 것까지 지금 기록이 다 나오니까 대통령의 말도 틀릴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게 대통령께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면 사실을 은폐한 거냐? 어제 그 사과문이 저렇게 뭐 남북 관계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최순실 씨가 다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보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관여한 걸로 뭐 개입한 걸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대통령이 알면서도 어제 사과문에서 그건 싹 빼고 연설문 얘기만 한 거냐? 홍보 말씀만 하신 거냐? 그렇게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남들 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 눈에는 최순실 씨의 허물이 다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만 그 허물을 못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최태민 씨의 그 부정에 대해서 중정에서 보고서를 올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신문을 하고 있는데 범죄자 신문하듯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사심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우선은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는 허물, 부정들이 대통령 눈에만 안 보인다면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관계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